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경제TV입니다. 자, 8월의 둘째 날이자 첫 주말입니다. 부금인데요. 오늘 시장이 어떨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요. 하태민 남다른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 전부 다 제가 만든 자료니까요. 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은요.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데일리 썼다가 새벽에 미국 시장이 큰 폭하는 바람에 다시 또 썼네요. 요즘 미국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하태민 간 띄우고 경제TV 지금 799명 계신데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는 리딩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자, 경험적으로 보면요. 페드가 금리 인하, 그동안에 보면 주식이 항상 언제 금리 인하냐, 막 금리 인하가 되면 엄청나게 좋을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됐었는데, 사실 경험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를 할 때 주식시장이 큰 폭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 금리 인하는 결국 경기가 침체하니까 금리를 인하시켜서 회복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참 주식시장이 오두방정들입니다. 언제나 금리 인하해라 하고 막 언제 페드 금리 인하할래 이러더니 막상 또 금리가 인하할 조짐이 보이면, 그래서 파월 의장이 7월 30일 FOMC 회의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9월에 금리 인하할 때 강력히 좀 시사를 하니까 이제 막 반응이 나타나는데, 야, 나스닥 지수의 변동성이 아주 크네요. 네, 그만큼 투자 심리가 불안하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는 시점에서 목요일 PMI 지수가 지금 46.8, 50 미치니까 뭐 지금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돼. 4개월 연속 위축이다.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2024년 8월 이후 가장 많았다. 이런 것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 또 이런 자료들을, 지표를 찾아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요즘 뭐, 엔비디아가 참,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특히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너를 띱니다. 엔비디아 같은 게 7월 30일 날 7% 빠졌다가 7월 31일 날 12.8%나 급등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다가 8월의 첫날은 다시 6.7% 엄청난 너를 띱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죠. 우리랑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랑 똑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7월 1일 날 7.6% 빠졌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반도체 장비가 7.5%로 빠졌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참 우리 입장에서는 금요일 증시는 맞는 마음이 참 착잡한데요.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항상 제가 강조드린 게, 외국인이 이 수출 지표랑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다, 이 말씀을 제가 늘 드리는데요. 자, 우선 수출 지표 좋아요. 7월이 또 작년 동기 대비 수출이 14% 증가했고, 7월만 본다면 역대 두 번째로 이 수출 규모가 절대치가 컸습니다. 역시 반도체 쪽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속에서 보면 아무래도 우리 주식시장은 지금 뭐 라면이나 화장품이나 변압기 이쪽이 관심이 많은데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보면 주문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월별로는 수출이 전달이 많으면 그 다음 달에 죽기도 하는데, 큰 흐름은 계속 상승 추세고 수출 단가도 올라가고 있죠. 이 말은 선진국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수출을 하더라도 비싸게 팔아서 재미가 본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는 우리나라를 라면을 수입하는 3위가 네덜란드, 예전에는 중국, 미국, 일본, 4위가 동남아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국이 4위로 올라오고 독일도 요즘 굉장히 강세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작년 동기 대비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미국이나 네덜란드 전월 대비는 감소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단기간에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워낙 고성장하다 보면 뭐 전달에 좀 많이 나갔다가 보면 이번 달은 좀 덜 나고 이럴 수는 있겠죠. 큰 흐름이 중요하다. 근데 지금 그 과거에 중국 같은 단가가 싸잖아요. 중국이 지금 경기도 어렵고 구매력도 낮고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면 비싼 집들인데 미국이나 네덜란드, 영국이 이런 데는 라면이 싸게 느껴지죠. 워낙 물가들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들 동네는 단가도 좋고 그러면 수익성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라면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일단 이렇게 금액 자체도 고성장을 하고 있지만 두 번째는 지역이 선진국으로 가면서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곡물가가 하향하고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 이게 올 3, 4분기부터 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라면 시장은 여전히 고무적이다. 화장품도 돋보였습니다. 미국이 세계 중국하고 비슷한데요. 이제 중국이 줄어들고 미국이 계속 올라가면서 미국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다만 화장품 업체들은 워낙 회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수출 지표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데 지난 7월 16일, 17일 된 아마존 프라임데이 뒤늦게 부각되네요. 아모레퍼시픽, VT 클리오. 특히 아모레퍼시픽, VT가 재미를 좀 많이 봤다는 보도들입니다. 자, 그래서 수출이 괜찮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8월 1일 날 하이닉스가 강세 출발했다가 약세 전강 후약하면서 음봉이 출현한 게 참 충격적이었는데 하이닉스가 미리 미국 시장이 2월 열리는 미국 시장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컴폭 할 걸 미리 예감했던 것일까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목요일날 반도체 주식들이 전강 부약한 것들, 즉 호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의 투자 심리가 나쁘다, 시장이 허약하다. 이걸 보여준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수출 지표도 좋았지만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환율도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추세는 외국인의 환차선 우려 때문에 주식 사는 게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데 환율이 이렇게 하락 추세되면 이제 환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과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데 단기적으로는요. 둘 다 지금 우호적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면 최근에 7월 31일 일본의 BOJ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결국 달러 약세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엔화도 강세지만 원화도 강세를 보이는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수하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저렇게 우호적이면 그렇게 매도가 급하진 않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마실 게 제가 월 상순 6월도 그렇고요. 7월도 그렇고 월 상순에 좀 강세를 보이고 중하순에 약세를 보이는 패턴이 요즘 등장하고 있어서 이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좀 이번 8월에도 이렇게 상순에 강세를 보이려나 이것도 우리가 염두에 둘 건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8월의 첫 주말을 금요일을 맞는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은 참 무겁습니다. 미국 시장이 특히 엔비디아, 마이크론이 컴폭 하락하니까 당연히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시장 전체도 외국인 매물을 걱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미국 시장을 하락을 걱정하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팔까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환경이 제가 우호적이다. 수출과 환율이 우호적이라서 그래서 지금 뭐 다들 개장 초반에 약세 출발은 불가피하겠지만 개장 후에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지 개장 후에 외국인 동향을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출이 좋고 환율도 좋아서 또 질에 겁먹을 거는 없다. 개장 후 차분히 추이를 보면서 좀 중기적으로 야 이렇게 이제 그 경기 침체 우려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차분히 고민하고 그 고민을 주말까지 저도 하겠습니다. 주말까지도 하면서 여러분에 대응하고 중요한 건 잊지 마실 거는 지금은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 장세라서 좀 전에 라면이나 화장품 보셨지만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대응하신다면 먹어도 더 먹고 손실을 입더라도 덜 입을 거다. 좀 맞추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항상 그러시면 저의 또 좋은 기운이 여러분께 전달되어서 결과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장 후에는요, 여러분 장중 속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 텔레그램으로도 여러분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